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정말 엽기적이었었습니다. 사제총은 물론이고 폭탄까지 있었던 상황.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벼르고 별렀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해주던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살해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요,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생일 잔치에 같이 있었던 며느리 그리고 손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던 지인까지 다 죽이려고 했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요, 결국은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업이 잘 되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어서 그래서 범행을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사례로 당신을 바꿔라. 그래서 사례자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십니다. 이혼 사건만요 상담만 5만 건을 넘게 하셨어요. 신은숙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건이었었어요. 정말. 그 충격이었어요. 네. 사실 제 변호사들은 웬만한 사건 보고 그렇게 잘 안 놀래거든요. 예. 엽기적인 사진을 봐도 그렇게 별로 잘 안 놀래는데 예. 이 사건은 저희가 이 기사를 딱 접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이나 직원들도 충격이었다 정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방법도 문제지만 사제총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나? 이런 유튜브 통해서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 그거를 다른 사람 그 자녀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그걸 쏴서 살해한다는 것 예.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머리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이혼 그리고 아들이 생활비를 또 중단했다라는 이유인데요. 예. 프로파일러 2명이 이제 투입이 돼서 그 무엇 때문에 이제 범행을 했는지 동기라든가 예.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 특히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를 보면은 생활비를 아들이 작년 말부터 생활비를 끊었다. 예. 돈도 많이 벌면서. 어허. 그래서 뭐 살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하고 가족들은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족. 그것도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적이 없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왜 생일잔치까지 해서 그렇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모셔서 다른 사람 다 모여서 이렇게 생일잔치 벌여줬겠냐.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원인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퀘스천이 반대하고 너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이혼하고 이런 생활비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결국은 돈이에요. 성격 차이 돈이에요. 말씀하셨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박을 할 때 예. 어른들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걸 하실 때 돈 예. 잃고 속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잃은 건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딴 예. 사람은 기억을 못 해도. 그래서 결국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많은 부분이 돈이에요. 물론 이제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학대했다든가 나를 무시했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물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잘해주면 쉽게 잊혀지는데 이 예. 돈으로서 마음 상한 거는 잘 안 잊혀지고, 그다음에 이혼할 때도 내가 돈을 많이 주면 졌다. 예, 많이 가져오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겼다 졌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 자체로 사실은 예. 그걸로 판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오면 이겼다. 졌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한테 오셔서 상담할 때도 이길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결국 그게 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승소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 돈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90%. 오. 아니면 10%는 저 사람한테 끝장내주세요. 오. 뭐 이런 게 뭐 10% 이렇죠. 야. 아니 근데 이 아들 이 총기로 살해한 이 사건에는 또 혹시 이혼 후에 이분이 열등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건데요. 이제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2000년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근데 그 1년 전에 성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범죄가 처음은 아닌 거죠. 그것도 예. 강력범죄입니다. 성폭법 위반이면 강력범죄예요. 그런 범죄가 있었고 이혼을 하고 나서 지금 그럼 한 20여 년을 따로 살면서 아들한테 부양을 받고 있었다. 예. 그럼 경제적인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혼도 문제지만 그런 성범죄 전력 때문에 가족들한테 소외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아하. 그리고 본인의 발언권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주면 받고 달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전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루저라는 그런 열등감이 상당히 높았을 가능성이 실제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할 때 이혼을 할 때 보면 이혼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그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쪽.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열등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쪽이 많은데, 이게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은 일을 해결한다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복수를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복수를 해야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끝이다 아니다라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배우자를 살해하는 건 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 내가 이혼하게 된 거, 지금까지 오게 된 거는 처갓집 때문이야라고 해서 가서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고. 그 일산법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한 15년 전쯤 이혼 소송 중에 조정을 계속 이제 판결을 판사님이 이제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예. 조정을 계속 시도하던 중에 아내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재판부는 물론 법원 전체가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 이제 문화가 오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좀 둘이 뭐 같이 살든지 이혼을 하더라도 좀 원만하게 재판까지 가지 말고 네. 대체로 합의해라 하고 이거를 네. 여러 차례 그걸 열었는데 그 와중에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혼 소송이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80% 90%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일상화돼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때 이제 재판부도 이제 반성을 한 게, 그냥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이 정도 의식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 정도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었을까 생각을 미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주의를 취하고 계시고 예. 엄격하십니다. 아니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5호선 방화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때 네. 아니 너무 황당한 영상이었었어요. 임산부가 미처 피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 근데 이 5호선 방화범이 이혼 소송 네.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결과가 안 좋았다고. 그 이유를 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건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이었던 게, 옛날에 대구의 그 가스 폭발 사건이라든가 그런 대형 사고, 지하철 사고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정말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고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없이 이혼 소송의 결과가 안 좋았다고, 위자료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위자료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혼 소송에 기류를 하셔야 되는데, 예. 1심 판결은 위자료를 내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요? 양쪽에다 위자료를 내리지 않고 강력한 사유,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폭행이가 굉장히 심했다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 뭐 1, 2주 정도 진단 같은 거, 그다음에 부부싸움 다툼이 많은 거, 일상적인 다툼에서 폭언, 이 정도는 위자료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위자료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유책이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할 만큼 그 아내한테도 얼마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과 학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걸 추측해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위자료 요즘 많이 안 내립니다. 그래요? 네. 1심에서는 위자료를 안 내리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1심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남녀 쪽에 뭐 엄청난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성격 차이라든가 가벼운 폭언 폭행 정도는 위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여자친구하고 이별한 거에 대해서 화풀이로 자기 엄마를 이런 이 자식 진짜 그냥 저 같으면 호적을 파버려야지. 이거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소송을 예. 하다 보면은 자녀들을 서로 양육하겠다고 다투잖아요. 예. 근데 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엄마한테 지정이 되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그 아이의 의사를 관찰해서 이제 보면은 아빠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양육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그 엄마들 표현이에요. 예. 얘가 내 아들이라도 여자가 뭐 별거 있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아들은 부담스럽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한 사안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들을 오늘 경찰에 신고했다고. 왜요?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로 온 살림벌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하냐고. 아빠한테 못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도 이게 과연 아빠라면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엄마라는 걸 이 아들 자체도 엄마를 좀 약한 존재,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를 아니 여자친구한테 뭐 차인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지 왜 엄마가 잘못 놔뒀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빠에 비해서는 엄마가 약자니까 엄마를 분풀이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제 이 사례자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딱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전제로요. 예. 뭐 눈에 콩깍지 끼면 별 수 없다라는 거 전제하고 예. 반드시 이혼으로 가는 사례들이 이렇게 뭐 천차만 빼릴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예. 이제 여자분들한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남자 첫 번째 순위는 돈 안 주는 남자예요. 돈 안 주는 남자.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그럼 돈 주는 남자고 하겠다는 건 불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여자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서 돈은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책임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하냐면 자 먹고 자고 에어컨 틀어야지 겨울 난방 틀어야지 아기가 먹고 또 학교 보내야지 다 돈이죠. 다 돈이에요. 네. 그러면은 남자라서 주라는 게 아니고 여자가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고 전업주인 경우가 많고 남자가 소득이 있으니까 주라는 거지 없는 남자한테 주라는 건 아닌데 예. 그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돈을 줄 때 권력으로 부립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요즘은요 남자분들이 생활비를 통장에 월급을 꽂아주질 않고 생활비를 줘요. 그 체크카드를. 그러니까 문자가 어디로 가요? 남편한테 갈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럼 마트 가가지고 저기 이제 요즘 진짜 물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네, 10만 원어치 사야 이 카트 바닥도 못 갈아요. 맞아요. 사고 나면 뭐 때문에 당신이 10만 원씩 그걸 쓰냐? 그러면서 아니 당신 좋아하는 저기 잡채 해줄라니까. 그러면 당면만 사오면 되지. 아니 그러면은 당면에 간장 들어갈 거 아니야? 간장 한 숟갈만 사와요? 떨어지면 한 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근도 넣고 고기도 넣고 뭐 시금치도 넣고 막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떨어지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구속을 하고 또 했던 사례에서는 여자가 파마를 동네 집 앞에 있는 그 헤어샵에 가서 10,000원짜리 안 하고 시내 나가서 5만 원짜리 했다고. 그다음에 애 낳고 이제 몸 산후조리 하는 기간에 친정 엄마가 와서 보약해주면서 그 카드 보약 샀다고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패소했어요 남자 쪽이. 판사님이 기록을 탁 놓으시면서 이래서 어디 살겠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 보약 한 재 먹었다고? 네, 그래서 그 생활비 아끼려다가 재산분할 반 줬습니다. 그거에서 돈을 권력으로 부려 이렇게 안 주고. 근데 왜 돈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돈은. 그럼 돈을 안 주는 남자는 사랑이 진짜 없습니다. 사랑 없어요. 이게 금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연애할 때 매일같이 라면만 먹자고 하면은 처음엔 검소하다고 생각하죠. 1년에 한 번 생일날 스테이크 한 번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사주면은 늙으면 이빨 아파서 못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80 넘으면은 혼자 해외여행도 못 가요. 가족 돈만 해야 돼요. 그거 젊어서 가야 돼요. 그럼 그 돈 마서 언제 쓸 건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벌어서 그때 해야 될 것들 하고 소비할 걸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야지 움켜쥐고 저 사람은 나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면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돈 안 주는 남자 돈 안 주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저기 결혼하겠다고 딸이 남자 데려왔는데 돈 안 줄 것 같으면 절대 결혼시키시면 안 돼요. 묶어놓으세요 집에다. 진짜 안 됩니다. 1순위 돈 안 주는 남자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집착이 많은 남자예요. 아, 집착이 많은 근데 남자요? 요게 달콤해요. 처음에 여자들이 나한테 집착하면 내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죠, 당연히요. 집 앞에 맨날 데리러 오고, 예. 그다음에 퇴근할 때 회사 앞에 기다리다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하고, 내가 어쩌다 화장실 가서 전화 안 받으면 몇 번 전화해요. 당신 무슨 일인 줄 알았어? 어떻게 줄 알았어?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 줄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사랑만 받으면 줄 것 같아. 예. 결혼한다니까 한 달만 되면 그게 구속이 돼서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 자리를 잠깐 마트 가느라고 어쩌다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예, 전화가 그 사이에 실제 사례에서 40통씩 50통씩 오고 집으로 쫓아오고, 그다음에 머리를 진짜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쁘게도 안 밀어요. 한가운데 이렇게 밀어놓고 나가지 말라고요? 네. 친정 가는 건 어머 엄두도 못 내고요.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 하고요. 핸드폰도 남편 명의로 개통해서 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럼 병이에요, 집착이. 그런 다음에 더 죽겠는 거. 그분들이 아내분들이 왜 이혼을 하냐. 내가 참기만 하면 저 사람이 저 좋아서 그런다는데 참고 살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을 패요. 그렇게 집착하면서도 집착하는 사람은 대상을 옮겨가요, 통으로 이렇게. 그 집착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쏟아지는 태양빛에 내가 사막에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늘로 가봐요. 얼어 죽죠. 못 견뎌요, 이 여자도. 그래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착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살만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게 다른 대상으로 그 집착이 가요. 그렇게 야. 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막처럼 너무 때약볕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다른 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빙하기가 오는. 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네, 그래서 부부는요, 그 태양 같은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어요. 제발 적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적정 거리를. 적정 거리. 네, 그래서 저는 태양 같은 것이다. 네, 모임 가가지고 너무 뜨겁고 스킨십도 정말 연차에 맞지 않게 이러면 제가 볼 때 3년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까 자연스럽고 적정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로맨틱하고 러블리한 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닌 거군요. 너무 가까워, 너무 멀어도 안 돼. 야,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세 번째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남자인데요. 많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를 만났는데 뭐 미국에 사는 뭐 재벌 재미교포 재벌이래. 근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물건을 수출했는데 뭐 통관이 안 돼서 그거 처리하는 것만 뭐 한 2천만 원 당장 좀 넣어줘라. 그럼 바로 처리되면 내가 바로 줄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해야 되는데 내 집 사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서 일단 너희 집에서 살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럴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다음에 학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친구 관계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다른 사례에서는 대기업에 연애할 때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또 백술이 있다서 잘 됐다 해서 결혼할 때 됐는데 잘 됐다. 근데 결혼했는데 출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요? 취업했다는데 근데 면접 봤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어. 이런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를 TV 줘서 무슨 대학교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뺀 거예요. 옛날에 분교하는 게 있었잖아요. 뺀 그렇죠. 거에서. 그래서 당신 왜 학벌 속였냐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였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애 셋 낳고 살던 부부도 제가 그 혼인 취소한 사안이 있거든요. 혼인 취소요? 네. 이혼도 아니고 혼인 취소. 아예 애를 셋 낳는데도 결혼 연차가 15년인데도 그런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강남의 그 학원에 유명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에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고졸이었어요. 그래서 학벌을 속인 거 부분이라도 우리나라가 혼인 취소 사유 중에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동거했다가 헤어졌다 이런 건 혼인 취소 사유가 잘 안 돼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결혼 전에 다른 사람하고 뭐 동거를 했었다 이런 거 속인 거 이런 거 속였다 이런 거는 혼인 취소가 거의 잘 안 된다고요. 되는데 학벌, 직업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취소됐던 사안은 신문에도 나왔던 사안인데 자기 약대 다닌다고.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면서 톡을 해. 지금 학과 스터디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하면 학교 도서관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고졸이었어요. 그것도 혼인 취소에. 이야. 혼인 취소는 이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다 완전 말소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혼인 아니에요? 무효고.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몇 월 며칠 날 혼인신고를 했고 몇 월 며칠 날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 취소가 됐다라고 딱 기록이 돼요. 그래 그걸 딱 띄면 혼인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저쪽의 원인이니까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무효처럼 완전히 말소할 수는 없어요. 무효는 말소가 돼요. 무효하고는 또 다른 거군요. 이게 취소가 그러니까. 취소는 거짓말을 한 거고 예. 무효는 혼인 의사가 없었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도장 훔쳐 갖고 가서 이제 몰래 신고한 거 이런 거예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뭐 그런 적 있었죠. 예. 그런 게 혼인 무효고 예. 그 뭐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대출 받으려고. 예. 근데 그 사이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 와서 대부분 이제 사건을 가려면 앞 사건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변호사 선생님하고 양 당사자가 앉았어요. 네네. 자기들이 합의가 갖고 온 거야 이제 혼인무효 하기로. 판사가 왜 혼인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전셋집을 얻으려고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한 거지. 우리 이제 결혼 안 하니까 혼인무효 해주세요. 그거로 패소입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할 의사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답답해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답답해 저렇게 얘기하면 그랬죠. 그런 경우는 혼인 취소가 거의 안 되나 보죠. 혼인 무효가 거의 안 되나 보죠. 혼인 의사가 없었어야 돼. 누가 몰래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혼인 무효가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이혼이죠, 그건.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자금 대출 이왕 해주는 거 뭐 미리 혼인 신고하라 그래요. 난 참 아니 그 결혼식장 예약하고 했으면 일단 대출해주고 안 하면 회수하면 되지. 예. 진짜 많습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가 결혼식 전에 깨지는 케이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혼인 무효가 안 된다라는 점. 이혼이에요. 이혼이 된다라는 점. 남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 두 번째 사랑이 지나친 남자,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남자. 요 세 명은 절대 만나지 말아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몇 번의 건정을 반복한다. 정말 심각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미래가 없습니다.